오늘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일반고가 아닌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어떤 자격만 낸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고 나중에 하고 싶으면 꼭 문의를 해서 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주면 맞춰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 순서는 이러하고, 자, 과학고는 먼저 있어. 너희들 지금 좀 있으면 기말고사를 보겠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부터 이 자소서를 써야 돼. 그리고 8월달 마지막 주까지 해서 자소서를 제출하고 9월달부터 면접 준비를 해야 돼. 과학고는 면접을 2번 봐요. 네, 2번 봐서 2번 다 통과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지원율은 이래요. 그래서 많이 높죠. 왜냐면 과학고는 다 써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수학이랑 과학이 A라면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 설마 B여도 지원이 다 가능해. 서류를 탈락시키진 않아. 보면은 일단 일정 먼저 보자. 8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면담 일정이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1차 면접이야. 그리고 2차 면접은 11월 28일날 2차 면접을 해. 그리고 최종 합격은 12월 2일날 결정이 돼. 한성도 똑같아. 세종과 한성 2개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 그 다음 1차를 보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9월, 10월 안에 학생들마다 다 일정이 달라. 누구는 9월 3일날, 9월 4일날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12월 20 며칠날일 수도 있어. 애들마다 다 달라. 학교 맘이야. 그래서 내가 맞추어서 1차 면접을 보고 거기서 합격하면 합격한 학생이 있어서 2차 면접을 볼 수 있어. 1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성적이 B여도 C여도 다 지원이 가능해. 그리고 다 기회를 줘. 물론 혹시나 진짜 불미의 일로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에 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 뭐 지원이 이게 아니라 일단은 지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얼마나 잘하고 면접을 얼마나 잘 보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선생님 누구는 뭐 미적분도 다 했대요. 누구는 뭐 경시 다 했대요. 그래서 걔는 합격해. 이런 개념이 아니야 실제로는. 일단 준비를 잘 해놓고 면접을 잘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다만 또 내신 성적도 전에도 그랬어요. B가 있어도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C가 있어도 합격한 애들도 있어요. 다만 그만큼 면접을 잘했겠죠. 준비를 잘했고. 네. 그 다음 학교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이래요. 중학교 수학이랑 과학 내용만 물어봐요. 갑자기 국어를 모르고 갑자기 영어를 모르고 이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말하는 면접은요. 항상 고등학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고1 내용들 다 공부했나? 고1 지금 뭐 배우고 있지? 지금 공수일 끝났는데. 공수일이 끝났어? 자, 그럼 순열과 저을 배웠겠네. 예. 그치. 경우일수를 세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웠단 말이야. 안 그래? 경우일수 세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는 순열과 조합으로 세잖아. 언제 순열로 세고 언제 조합으로 세는지 다 구분할 수 있나? 잘 안 되나? 겹칠 때 순열이고 뭐 조합이고 구분이 잘 안 되나 아직? 그런 개념들을 좀 더 빠삭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1번이. 이해됐어? 말 이해됐어? 예. 공수2 배운 친구 없어요? 배웠어요? 조금? 원 배웠나요? 원의 방정식 배웠나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도 원 배웠죠? 그리고 그게 좌표표면으로 가서 배웠죠? 그러니 내가 그냥 도형으로만 푸는 거랑 좌표표면에서 또 풀 수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중학교 내용을 넘어서서 정말 관심 있어서 원을 공부했다면 저는 여기에서 좌표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하나 더 배웠으니까 넌 설명을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선행을 한 게 유리한 건 아니지만 선행을 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해지는 거야.
말이 됐나? 아직 안 됐어? 아 선행하고 싶어서? 두 번째, 여기 내용은 이제 교과 외 내용이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원을 배웠는데 누군가는 원의 방정식도 배웠대. 그러니 그 학생들이 교과 외로 더 배운 거지. 왜 중학교 교과에 넘어서 보니까.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이건 사실 경시 내용이야. 경시 내용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당연히 경시 공부한 애들이 많이 했으니까 배운 게 많겠지. 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경시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있지. 왜? 그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10시간씩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유리한 건 맞지. 하지만 면접은 그날 질문이 뭘 나올지 몰라. 경시 내용이 안 나오면 그 아이들이 유리한 건 없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너네가 다 대표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이거 중학교 1학년 내용 아니야? 정비례 반비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비례에서 점근선이라는 게 뭔지 아나요? 반비례는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이렇게 생긴 게 가긴 가는데 어딘가까지만 가지 넘어가지 못하는 건 알고 있죠. 그 넘어가지 못하는 선을 보고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러니 중학교 내용을 물어보지만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내용까지 어느 정도 선행한 애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고1까지만 해도 돼요. 왜? 여기서 보면요, 고2를 넘어가는 내용은 묻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 공수 1, 2까지만 해서 합격했다라는 애들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과학고는. 저는 미적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라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적분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또. 나머지 내용도 다 중학교 내용이요. 피타고라스 정리요,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요, 그 다음에 원의 접선과 뭐 접전을 지나는 반지름이요, 이게 수직화돼요. 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원의 방정식을 배운 친구들은 이거 좌표표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가 되겠지. 이제. 조금만 해보면 설명할 수 있을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거 내용 다 알죠? 또 어떤 아이가 자소서를 피타고라스 정리가 자신 있어 썼대. 그지? 누군가는 피타고라스 자신 있어 쓸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자신 있어 썼어. 그럼 나는 내가 자신 있다는 거는 그거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해봤겠네? 검색해보고 찾아봤으면 네이버에만 검색해봐도 적어도 증명하는 거 2, 30개씩 나온단 말이야.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거 증명하는 것도 다 한 번씩 봤겠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오빠들 덕질을 할 건데 내가 BTS 관심 있어 덕질을 하면 BTS의 모든 걸 다 찾아볼 거 아니야. 생일이 언제고 어디서 무슨 공연을 했고 버터는 언제 나왔고 다이너마이트는 왜 인기가 많고 다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콘서트는 부산에서 하는지 일산에서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아. 난 피타고라스 관심이 있대요. 어디까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니? 다음, 너희들도 알고 있을걸? 신에게는 뭐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지 않았나? 안 들어봤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어디에서 전쟁한지 알아? 울돌목이라는 곳이 어딘지 알아? 잘 모르나? 알아 몰라? 모르면 괜찮아. 알아 몰라? 아 잘 몰라? 친구 알아 몰라? 너도 몰라? 모르겠다. 그 이런 역사적 사실은 알아요 다들? 네.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가지고 일본 애들 배 한 200개 때려잡은 거 사실은 알아요? 네. 그때 되게 좁은 해류가 되게 왔다 갔다 복잡한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군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류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 대기해서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배들끼리 막 부딪히고 왔다 갔다 조준도 못하고 있을 때 막 발사해서 이겼어요. 네, 한 200척 넘게 이겼다고 기록에 써져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과거 면접에서 실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더 작은 범위에서 할 수 있냐? 이순신 장군은 무슨 때 어떤 전투를 한 거냐?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면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니?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왜? 뭐 머릿속에 생각은 있어야지.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요. 그냥 선생님 외우라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외우니? 아니죠. 자, 1차 면접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나 나의 생기부 내용들 그리고 나의 자소서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고 2차는 잘은 좀 모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줄게. 엄청 읽기 싫은 문제가 써져 있어. 수거하기 약간 융합된 문제거든. 근데 옆에만 보면 알 것 같아. 이 내용들을 다 한 번에 써야 돼 너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 고등학교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정도의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너희가 보는 모의고사의 4점짜리,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5점, 7점 뭐 이런 거 문제들 한 2-3개 개념을 써야 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미리 중학교 때 애들이 연습해서 가서 소집 면접에서 2차에서 이걸 풀고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과학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뭐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긴 할게요. 나중에 하게 되면 자세히 알려줄게요. 자, 입시 프로그램 뭐 대략 지금 과거를 준비하는 애들 자사 뭐 이제 이 기말고사 끝나고 자소서 면접 자소서 준비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이제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배들이 썼던 거야. 선생님 USB에 담겨있는 게 쭉 그냥 캡처한 거야. 엄청나게 많지? 니네들이 못 쓰는 거 다 알고 있어. 자소서를 쓰고 싶어요. 저는 입시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갖고 오시면 돼요. 갖고 오면 선생님이 다 써줍니다. 이 언니 오빠들도 이 위에 언니 오빠들도 다 여기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형 누나 선배들 어떤 학교 간 선배들도 3분의 2는 다 선생님이 써준 거예요. 자기 혼자 쓴 애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1차 면접 또 일정을 짜놓긴 했는데 이건 작년 거라서 예시를 보여준 거고 중등 수학은 지금은 250제가 아니라 한 500개 가까이는 되고요. 과학은 과학 선생님들이 400개 넘게를 이미 다 만들어놔서 과거 준비할 애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담은 월수금에는 일반적으로 수학, 화목에는 과학 선생님들이 오셔서 과학,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다 돼야 돼. 과학고는 2가지 다 질문이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집단 면접도 하고 1대1 면접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생기부, 자소서 한 번에 다 질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보안중학생들은 보면 항상 생기부에 그런 게 있더라고. 트러스 구조. 아무도 모르나? 트러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보안중학생들 항상 생기부에 써져 있어요. 네. 그 구조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들 물어보는 거야. 대리 수업 어떻게 하냐? 뭐 집단과 1대1 면접은 다 할 건데 보면은 작년에 8월 25일, 8월 26일, 27일, 28일, 29일 막 이렇게 해서 한 선생님이 3명씩 집단 면접, 뒤에도 또 3명 집단 면접, 또 이틀을 두 번째는 2명 잡고 집단 면접. 그래서 한 학생에 대해서만 1대1로 보는 것만 아니라 둘이 앉혀놓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얘가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럼 너희가 서로 잘하는 걸 보고 또 따라서 배우는 거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배웠어? 이러면서. 그래서 한 명당 요런 걸 다 물어보고 개별적으로 옆에다 피드백을 다 써줘. 예를 들어서 친구는 이름이 뭐지? 우연? 네. 우연이가 양팔절과 영순철절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매우 잘했어. A를 매겨주고 거기에 피드백에서 말하면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눈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 이런 걸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기록을 해줘. 그리고 이거 그대로 해서 어머니 카드 보내줘. 너희들이 준비하는 애들이면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줍니다. 2차인데요. 잘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엄청 많이 있어요. 자료가 엄청 많은 걸 말해주는 거고 2차는 1차가 붙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준비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 2차를 준비했던 형 누나들이에요. 엄청 자료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 다 들어봤나요? 네. 뭐 잘하고 있는 학교 어디 있어요? 하나고 유명하죠. 네. 자사고는 12월 달에 서류를 내요. 내 자소서랑 생활기록도 서류 제출을 12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끝나고 나서 과거가 떨어졌어도 자사고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경쟁률은 작년에는 이랬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세세하게 보여줄게요. 하나고는요 남자 여자 80명씩만 뽑습니다. 나머지는요 20명은요 사회배려 대상자들을 뽑습니다. 경쟁률은요 저렇게 좀 높아요. 작년에 80명 뽑는데 215명 남자가 지원했고 여자는 258명이 지원했어요. 자, 반영은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다 주경수 사과가 다 A인 애들이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얘는 체어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하나고등학교는요 지덕체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시험 잘 보고 이런 것보다도 또 체력이 튼튼한 애들을 되게 선호합니다. 실제로. 면접이에요. 이건 선배들이 본 진짜 실제 면접이에요. 이 선배는요 구암중학교였고요 판사가 되고 싶다고 자소서를 썼어요. 소년 판사, 너희들 재판해주는 소년 판사. 만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청소년이 왜 소외됐는지,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학생은 언니는 소년법에 대해서까지 연구해서 면접 준비를 했고요. 지금 하나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이 누나는요 건축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진에 강한 건축물에 대해서 자소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게 지진 안전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고 기본 구조물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봤고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한 거예요. 유명한 주제긴 하지만 신약 개발을 하고 싶대요. 뭐 다들 약사 되고 싶을 때, 그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거고 작년에 구암중학교 선배인데요. 네, 수리생물학자가 되고 싶대요. 나도 생소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만 면접관이 계속합니다. 즉 자소서 내용과 나의 생기부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해요. 다른 어떤 이상한 수학적 질문, 뭐 과학적 질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쓰면 왜 법이 뭘 해야 되고 법의 역할하는 것이 뭐고 법을 만들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꿈과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가 된 상태로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상산고등학교 어떤 학교라고 알고 있죠? 의대를 제일 잘 보내는 학교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남자 여자에서 대략 200명 좀 넘게 뽑는데 그 중에 1년에 보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180명 정도는 의대를 보내요. 이 학교는 서울대보다 가기 힘든 게 의대고 의대에서 떨어진 애들이 서울대를 보통 갑니다. 그러니 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학교 가서 중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해요. 하지만 들어가기도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저기 위에 127명과 63명 나머지는 다 특별 전형들이라서 지원할 수 없어요. 사실 물론 자격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뽑는 건요 일단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 A인 애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강원도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다 그리고 면접을 2차에 걸쳐서 봐요. 하루에 다 봐요. 창의융합 면접과 인성과 독서 면접. 창의융합은 뭘 물어보냐? 이렇게 말해도 봐도 잘 모를 테니 뒤에서 보여줄게요. 아이가 그대로 쓴 거예요. 네 번째를 보면 과학에서 언급한 관내 연수를 바꿔서 얘기한 거랑 패러데이 법칙은 틀렸고 나머지는 잘 대답했대요. 자, 여러분들 다 들어본 적 있죠? 패러데이 법칙.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관내와 연수, 대뇌 구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전두엽 들어본 적 있죠? 잘 모르면 넘어가 줄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관심이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노력, 개인적 노력, 그 다음에 뭐 국가적인 노력은 뭐가 필요할까를 물어본 거예요. 내 자소서랑 상관없어요.
예, 창의융합 문제라는 건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까지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상상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시를 하고 싶다면 외고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화고에서도 잘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냥 북일고등학교 남학생들한테는 좀 좋은 학교죠. 왜냐면 남고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내신 성적을 이렇게 보고 뽑는데 여기는 남자애들이라서 은근히 B가 많습니다. 올해인 애들이요 하나고나 상상고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남자애들 중에 애매한데 그래도 B가 있는데 해볼까? 이쪽으로 많이 쓰긴 해요. 면접은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 쉬워요. 네. 봉사, 배려, 남자애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생각보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다만 남자애들이라서 거기서 똑부러지기만 잘 대답하면 합격률은 꽤 좋습니다. 남학생들한테는 기회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자소서랑 면접 준비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만 덜 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학생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여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외고나 국제고인데 좀 잘못됐지만 이 초록색이 면접이 외고 국제고는 면접이 거의 전부야. 그리고 서류에서 수학은 없어도 돼. 왜? 수학 반영을 안 하거든. 국어랑 영어랑 그 다음에 역사 혹은 사회에만 A면 일단 서류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원을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과에 맞춰서 지원해야 돼요. 외고는 내가 언어 쪽에 충분히 관심이 있고 언어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외고, 아니야 나는 국제기구나 뭐 유니세프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는 국제고가 더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내 원하는 거 아니라 나 이제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런 건 말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영어과가 인기 있진 않아요. 다른 과들이 훨씬 인기 많아요. 실제로. 여기는 명도외고고요. 그 다음 거는 이화외고예요. 이화외고도 영어과보다는 다른 과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면접에서 뭘 물어봤냐? 쉬워요. 얘도. 국제 이슈를 공부하는 과정을 설명해봐라. 왜냐면 이런 게 자소서에 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소서에 써져 있으니까 질문을 해요. 아까 봤던 기후위기에 대해서 상상고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질문을 해요. 이 학교들은 면접을 본다는 건 이 학생이 가치관, 이 학생이 평소 고민하고 있거나 공부해왔던 게 어디까지 좀 관심이 있는지를 좀 진짜 알고 싶은 거야. 괜찮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을 뽑고 싶지 않거든. 선행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평소에 올바른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고 관심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이화여고 여기도 다 면접을 보고 자소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과 좀 더 낮아. 이건 세화고등학교야. 자기 진로, 진학 후 계획, 회장 활동하면서 갈등 해결한 경험, 책, 반성한 경험, 느낀 점, 그리고 면접 시간은 아무리 길게 줘도 7분, 정말 기적적으로 줘도 10분이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됐습니다라고 멈추긴 해. 그래도 6분, 7분 지나면 괜찮아요 학생, 괜찮아 끝났어 이렇게 하고 멈춰. 그런 시간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말해줘. 필요한 이야기 자기 어필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정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학생. 뭐든 말하라고 시켜. 나에 대해서 어필해야지 면접관들이 아까 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라고 뽑아줄 거 아니야. 그치? 이번에는 얘도 세화고에서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았어. 근데 어느 학교는 비슷한 건 이렇게 지덕체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많아.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공부도 할 거 아니야. 아프면 공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못하지. 학교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기본 하드웨어가 튼튼한 애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대부분 믿어. 그래서 이렇게 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준비도 다 선생님이 작년에 해줬던 아이들 거 그대로 카톡 캡처해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다 해서 하게 해줄 거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자소서 못 쓴 애들은 자소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아까 말했던 거죠? 야, 선생님 써줄 거야. 앉혀놓고 그래 너 뭐 하고 싶은데 오케이 이거 해서 이렇게 써볼까? 다 써줄 거고 자 쓰는 과정을 보면 못 쓴다고 걱정할 것 같은데 하나고 쓴 선배 거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옆에다 직접 다 첨삭해주고 고쳐주고 빨간색 파란색 다 해서 만들어주고 그거 쭉 만들어주다 보면 어떤 놈은 이렇게 찐찐찐찐 최종까지 쓰고 있지. 7번, 8번 이거 수정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수정해줘. 그리고 보면은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이 아이는 뭐 새벽 3시에 수정해서 보내준 거야. 필요하면 다 해줄 거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을 해야지. 써준다. 이거는 작년 선배들이 면접했던 과거 면접 스케줄이야. 어떤 친구는 9월 9일, 어떤 친구는 10월 15일이야. 그러니 맞춰서 면접 일정을 쫙 짜줘. 마찬가지로 자사 준비하는 선배들 거야. 어떤 아이는 12월 14일, 12월 22일이야. 그래서 맞춰서 일정 따라서 면접 다 해줘. 계속 면접 준비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줘. 여기가 너희가 아는 선배들도 있을 수는 있지. 여기 앞에 화분이나 저기 이름이 걸려있는 선배들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영상도 찍어줘. 보고 스스로 피드백하라고. 다 공개는 안 해줘. 본인만 볼 수 있게 해줘. 문답지 생기부 최종 제출본 가지고 수도 없이 면접을 계속 돌려줘.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모든 애들 다 한 번씩 받고 면접했고 지도한 애들이야. 뭐 실력이 뛰어나서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실력보다 좀 내가 느낀 건 하고 싶다는 간절한 게 있어서 합격한 애들이 훨씬 많아. 아는 선배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다 말해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오늘 끝나고 와서 물어봐도 돼. 됐나? 앞으로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물어보시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고생했어.